안녕하세요. 염그림입니다. 2000년대 초반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에 한 태권도장에는 언제나 축구공이 굴러다녔습니다. 마라도나의 열혈 팬이자 태권도 관장이었던 이윤석 씨는 만 3세밖에 안 된 막내 아들이 집안 가구 틈 사이로 공을 기가 막히게 차넣는 모습을 보고 직감했죠. 이 녀석 보통이 아니구나. 집안 벽면에 온통 아들이 찬 축구공 자국으로 도배될 무렵 2007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유소년 축구 예능 나라라 슛돌이 시즌3 공개 오디션이 열렸습니다. 7살 막내 아들을 데리고 경기장을 찾은 부모님은 그저 좋은 경험이 되길 바랬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테스트 첫날 현장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또래 아이들은 공을 따라 우르르 몰려다니기 바쁜데 7살짜리 꼬마가 완벽한 볼 키핑과 리듬감으로 경기장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국가대표 출신 고 유상철 감독은 성인 선수도 맞히기 힘든 거리에서 크로스바를 정확하게 강타하는 그 아이의 킥을 보며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슛돌이 3기 에이스 천재 이강인의 서막에 올랐습니다. 그 당시 10명을 뽑는 오디션에 3,500명이 몰려 35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캐스팅이 된 거라고 하네요. 저도 당시 슛돌이 애청자로 이강인의 활약을 보는 재미로 프로그램을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뭔가 어렸을 때 저런 걸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 카타르시스 같은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영재 발굴단? 뭐 이런 프로그램도 비슷한 대리만족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강인은 방송에서 그 마르세유 턴을 구사하며 전국을 놀라게 한 천재였지만 집에서는 그저 서열 꼴찌인 남동생에 불과했어요. 다들 보셨죠? 큰 누나 이정은의 축구 솜씨 뭐 보통이 아니죠. 골대녀에서도 밸런스 붕괴로 결국 하차했던 걸로 아는데 운동신경이 남달랐던 누나들은 남동생이라고 봐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집 거실에서 공을 잡으면 사정없이 거친 압박 수비가 들어왔고 덤벼들었다가는 큰 누나의 매서운 태권도 돌려차기 한 방에 바닥을 구르며 눈물을 핑 흘리기도 했습니다. 훗날 축구팬들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이강인의 탈압박 능력이 사실은 어릴 적 누나들의 매운맛 압박 수비에서 시작된 게 아니냐며 웃음 섞인 농담을 던지곤 합니다. 인천 유소년 아카데미에서 뛰던 만 10세 어느 날 이강인의 재능을 알아본 에이전트 주선으로 스페인 명문 발렌시아 FC에 입단 테스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낯선 스페인 땅이지만 이강인의 왼발은 거침없었습니다. 스페인 현지의 엘리트 유망주들을 서너 단계 앞서는 기량에 발렌시아 구단은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부모님의 반대가 극심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연고도 없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낯선 타지로 떠나는 일은 너무나 큰 모험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인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스페인의 종교가 집안과 같은 가톨릭이라는 점, 그리고 구단 측에서 아버지의 현지 태권도장 사업과 정착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이 파격적인 지원과 믿음에 힘입어 온 가족은 한국의 기반을 정리하고 스페인행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되었습니다. 스페인 측에서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물론 이강인의 떡잎부터 남다른 재능은 알겠지만 타국 아이를 키우겠다고 이런 제안을 한다는 건 지금 우리 축구협회 현실과 비교해보면 어찌 보면 참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스페인 발렌시아 유스팀에서 자란 이강인은 만 17세에 코파 델레이 무대를 밟으며 1군 데뷔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발렌시아 최초의 동양인 선수, 구단 역사상 최연소 데뷔 외국인 선수, 그리고 한국 역대 최연소 유럽 1군 무대 데뷔라는 기념비적인 이정표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만 18세의 나이로 참가한 FIFA U20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을 사상 첫 결승으로 이끌며 대회 최우수 선수상인 골든볼을 거머쥐었습니다. 대한민국 남자 선수 최초로 FIFA 주간대회 결승전에서 득점을 기록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 장면 기억하시나요? 준결승 에콰도르전이었는데 0대0의 팽팽한 균형이 이어지던 전반 39분 대한민국이 에콰도르 진영 왼쪽 측면 터치라인 부근에서 프리킥 찬스를 얻어요. 상대는 골문 앞으로 길게 올라올 크로스를 대비해서 박스 안에 빽빽하게 진을 치고 자리 싸움을 하고 있었죠. 공을 세워두고 전혀 다른 곳을 쳐다보며 이강인이 턱을 긁으면서 프리킥을 차려고 기다리는 상황에서 그 찰나의 순간 이강인은 페널티 박스 왼쪽 빈 공간
공간으로 침투하려는 왼쪽 풀백 최준과 1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눈빛 교환을 합니다. 이강인의 패스는 어시스트가 되었고 저는 이 장면이 기억에 진하게 남았어요. 최준은 훗날 인터뷰에서 이강인과 눈이 맞았고 강인이가 패스를 넣어줄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마요르카에서 라리가 최정상급 미드필더로 발돋움한 이강인은 2023년 프랑스의 거함 파리 생제르맹으로 둥지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지휘 아래 엄청난 기록들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PSG 소속으로 3시즌 동안 활약하면서 리그 1에서 3연속 우승, 쿠프 드 프랑스 2회 우승 등을 경험했고 무엇보다 UEFA 챔피언스 리그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결승전에는 기용되지 않았던 게 조금 아쉬웠지만 이로써 이강인은 아시아인 최초로 유러피안 트래블 달성, UCL 2연패라는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독보적인 커리어를 완성하며 세계 축구 역사에 이름을 새겼습니다. 국가대표팀에서도 당당히 에이스로 자리 잡으며 탄탄대로만 걸을 것 같았던 그에게 2024년 2월 커다란 시련이 찾아왔어요. 카타르 아시안컵 요르단전 전날 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난 이른바 탁구 사태였습니다. 결전을 앞두고 팀 결속을 강조하던 주장 손흥민과 탁구를 치려던 이강인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손흥민의 손가락이 탈구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대회 탈락 후 이 사실이 폭로되면서 이강인은 하극상 논란이라는 축구 인생 최대의 위기와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성장통은 혹독했지만 이강인은 회피하지 않았어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그는 곧바로 프랑스 파리에서 주장 손흥민이 있는 영국 런던으로 향했습니다. 선배이자 주장의 방 문을 두드린 그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며 사죄했죠. 손흥민은 이강인의 사과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어깨동무를 한 사진과 함께 강인이가 엇나가지 않도록 선배로서 주장으로서 옆에서 특별히 보살피겠다. 한 번만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달라며 후배를 세상의 비난으로부터 감싸 안았습니다. 정확한 내막은 모르지만 이런 경우는 보통 주장이면서 선배인 손흥민의 말을 듣고 팀 분위기를 잡는데 협조하는 게 맞죠. 잘 해결됐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사건 이후 두 선수는 그라운드 위에서 환상적인 패스를 주고받고 뜨겁게 포옹하며 앙금을 완전히 털어냈음을 증명했습니다. 사실 대표팀 내에서 이강인은 실력만큼이나 유쾌하고 엉뚱한 행동으로 팬들의 큰 사랑을 받아온 선수였어요. 가장 대표적인 일화가 2022년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 확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극적인 승리 이후 태극전사들은 다 함께 잔디 위로 몸을 던지는 2002년식 헤드퍼스트 슬라이딩 세레머니를 펼쳤는데 이강인은 혼자 도움닫기 타이밍을 맞추지 못해 슬라이딩 대신 앞으로 떼굴떼굴 구르는 몸개그를 선보이며 축구 팬들의 큰 웃음을 선사하게 됐어요. 이러한 인간적인 매력과 더불어 경기장 안에서의 날카로움은 날이 갈수록 무서워졌습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는 팀이 고전하는 전술적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내려와 공을 받아 전방으로 배달하는 헌신적인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비록 대표팀 성적은 아쉬웠지만 이강인은 정교한 쇼패스와 롱패스를 거의 100% 성공시키는 등 압도적인 활약 끝에 세계적인 매체 마르카가 선정한 조별리그 베스트 11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기도 했었죠. 2006년 7월 현재 파리에서 수많은 트로피를 들어올린 이강인은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의 끈질긴 영입 추진 끝에 이적료 4천만 유로, 한화로 약 700억 원의 조건으로 스페인 라리가의 명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이 임박했습니다. 자라났던 스페인 무대로 화려하게 복귀하는 셈입니다. 7살 슈토리 시절의 천진난만한 발재간에 이런 시련을 견뎌내며 다져진 단단한 멘탈 그리고 유럽 최고의 무대에서 증명한 압도적인 실력까지 꼬마 천재는 이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축구의 심장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마에스트로로서 자신만의 찬란한 연대기를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축구 팬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아쉬웠지만요. 이를 계기로 좀 더 나아진 축협의 시스템과 한국 축구의 미래를 기대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염그림이었습니다.